안녕하세요. 카카오 스트레스 사주 박사로 글을 올리고 있는 청암 박재현입니다. 일단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를 드리죠. 나는 내가 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란 책을 1994년에 썼는데 사주를 우리 배우는 사람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해놔야 수는 없고, 사주 상담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같이 사주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나는 그 친구가 사주 배우면서 옛날 책 그 사주 정설이라는 책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를 잘 몰라서 읽어달라고 읽어주다가 사주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고 내 사주도 보고 친구 사주도 보고 이웃집 사람 사주도 보고 보다 보니 이게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잘 맞으니까 잘 맞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맞으면 그럼 뭐이다 이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잘 맞으니까 내 사주를 들여다보게 되고 살들 들여다보니 내 길대로 못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캄캄해지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돌아버립니다. 흔히 말하면 돌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접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주를 배우게 공부를 하게 되고 죽으라고 사주 매달렸지. 왜 맞는가? 왜 그죠? 그런데 사주로 직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추러 갑니다. 맞추어야만이 사람들이 찾아온 고객들이 소문내주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맞으면 안 된다. 왜 맞느냐? 맞으면 안 된다. 이거 반대죠. 그래서 이제 그 맞추러 가는 사람들은 그 맞추는 방법만 연구를 하게 되고, 내같이 왜 맞느냐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맞는 원인을 찾아가 분석하겠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결과물이 바로 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 이런 책입니다. 이 전문 서적들은 출판사에서 돈 안 주면 안 내줍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다 갈까, 그 출판사 사장님이 돈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전화하시고 해도 안 냈어요. 왜? 사실 큰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출판사 그 사장님하고 그랬어요. 책이 안 팔리면 이제 책 출판비 다 변상해 주겠다. 책 팔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반 사주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책이니까 사주 보는 사람들한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이 원고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출판하게 됐거든요. 출판하기 나중에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온 뒤에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 사람이 그 출판사의 그 핵심적인 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역학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읽어보고는 참 좋은 학문이다, 출판하세요. 그래서 출판하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 그분이 이건 학문이다 아니다 이래버렸으면 헛일이죠.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 근데 이 책에 과거의 학문, 그러니까 과거의 학문, 조선시대 과거 그 이전부터의 그 학문, 즉 말하면 단순한 생활을 하던 시대의 학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이론들을 적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문인 용신과 격국의 모순된 점들을 밝혀두었고, 야자시, 정자시의 모순된 점도 밝혀두었고, 될 수 있으면 사주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도 써놨습니다. 그 써놨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그 뭐하러 썼느냐고 하는데, 이 사주란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요, 거짓말 아닌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은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가서 소문내 주죠. 근데 나는 사주를 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물론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처음에 좀 했어요. 부산 연산동에서 할 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면서 욕합니다. 자기 사주도 제대로 못 풀면서. 그렇죠.
내 사주 잘못 보면 내 사주 타고났으니 그래가 앉아 보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사주를 앉아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독자들 상담만 오면 독자들 상담하고 그냥 연구만 하고 다른 직업도 가져보고 별거 다 해봤죠. 이것저것 해보고 벽지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느냐.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고, 그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또 분석했죠. 분석하니까 결국은 직업 때문이더라. 직업이 잘못해서 서로 고생하고 있더라. 자, 옛날식으로 격국용식론이 맞다면은 대통령이 5명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5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 나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쫄딱망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길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자, 사업을 하다 쫄딱망해갖고 나이가 먹어지면은 취직됩니까? 취직 못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고생이죠.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에도 가보고 별별 짓 다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그러니까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직업을 찾는 일이에요. 직업. 그 직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봐야죠. 자, 그 직업을, 자, 이 사주입니다. 사주 그림인데, 자, 여기 써놨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모르고 대운만 보면 안 된다. 대운이 아무리 사주대로가 옛날식으로 사주를 봐가 뭐 목화 영신이다, 목화운이 왔다, 그죠? 목화운이 왔다 그래도 이 직업이 안 맞으면 목화운이 100날 와도 100번 와도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대운도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운 온다고 무조건 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식은 뭐고 무의식은 무엇이냐? 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정신치료를 하면서 이 겪어본 정신세계를, 사람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니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본연의 어떤 그 정신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는 꿈의 그 대가라고 하죠. 꿈 분석을 하는 많은 했는데, 나도 그 꿈 분석하면서 프로이트를 만났지만은,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이 꿈을 꾼다.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질병을 하고 앓고 병이 가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모든 병에 시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정의를 했습니다. 욕망의 덩어리라고.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사주를 좀 아는 사람도 압니다. 내가 욕망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공부하기 싫고 게으르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이 것이지, 문제인 것이지, 이 무의식들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거든요. 질병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이 무의식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장기들이에요. 그 간단하잖아요. 이 중에서,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연약한 게, 불이 약하네요. 좀 약하네. 불이 약하면 이 사람 심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심장에 해당한다고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역학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불이 심장인데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무의식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 세포들이고 장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포들과 장기들이니까 이 세포들과 장기들이 살아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올 때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무의식들이. 그러니까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무의식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내가, 그죠? 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걸 무시하고, 무의식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안 풀리니까. 안 풀리고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되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 암 걸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치료하면서 보면 틀림없이 무의식의 존재들이 욕망의 덩어리 맞죠? 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무의식들이니까. 그걸 프로이트가 잘못 분석한 것은 아닌데 다만 프로이트는 사주를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것이 사주예요. 사주 상담이고 사주 분석이고 사주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상담이란 것은 내가 현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사주 상담입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은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되고 시작하기 전에 봐야 뭔가 해답이 있지 시작한 뒤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벽이 있어. 자, 절벽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앞에 절벽이 있는지는 모르고 차 쌩하고 달리가 절벽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방법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결혼도 시작하기 전에,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인생도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 최고로 어릴 때 태어나면 바로 보면 가장 좋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주입니다. 가지고 그리고 요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능력,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적성을 제대로 찾아서 가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과 극락이다. 그래서 나도 이 그 직업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걸 알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직업 때문에 각기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직업 연구만 매달린 지도 그때부터 직업 연구 매달린 지가 20만 7, 8년 넘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요 무의식들에게 그 주는 영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음파 메시지가 책을 내가 썼는데 음파 메시지 책을 쓴 것은 뭐냐 그러면 이름이 그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름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 책 때문에 그 MBC 그 TV에서 그 장씨 개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 그 제작진들이 서점에 가서 성명학 책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성명학 책을 모두 읽어보니 이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이 성명학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해놨더라. 그래서 연락 온 거예요. 유명해서 연락 온 거 아니거든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왜?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사람 유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면 유명해지는데 그럴 생각은 앞으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파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그 사람의 무의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무의식들에게 전달되면 무의식들은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컴퓨터와 같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대로 인식한다. 그 정보대로 인식하는 건 무의식이지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피터닝 합니다. 싫은 건 싫다 하거든요. 나란 존재는. 그렇지만 무의식은 싫거나 좋거나 들어오는 정보대로 인식을 합니다. 특히 소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바보라고 자꾸 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들이 바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바보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 자, 의식은 10% 미만이고 무의식은 90% 이상이다 맞거든요. 보면 자 의식은 나밖에 없잖아요. 요거 나거든요. 요거거든요. 여기 의식이 세계고 나머지는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장간,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그러니까 1대18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바보라고 자꾸 옆에서 자꾸 바보라고 그러면은 진짜 바보인 줄 알고 니도 바보다 그 의식의 세계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세계인 나이가 바보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게 이름이라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자, 한자, 뭐 한글, 획수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문자라는 것은 말을 그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말을 보존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소리는 생존의 조건이에요. 토끼기가 왜 큰지 압니까? 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큰 겁니다. 토끼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못 듣겠죠. 그 토끼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지.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밥 달라고 하는 소리도 소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것도 소리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소리고 조상들에게 애원하는 것도 소리고 전부 소리잖아요. 이름도 소리잖아요. 이름이 글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씁니다. 이름은 소리입니다. 부르는 사람 부르잖아요. 불러야 내가 대답하고. 그래서 소리가 중요하고 그 소리 중에서도 음파를 다른 말로 하면 어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파가 중요하고 그 음파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사주와 어떻게 잘 매칭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무의식들이 원하는 이름이어야 돼요. 무의식들이 원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면은 역시 이 무의식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옵니다. 그리고 암도 오죠. 희귀암에 다 걸립니다. 이름이 이상해서 안 좋은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일반 암 안 걸려요. 희귀암에 걸립니다. 희귀암에 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상세포가 변형이 된 것이 암이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무의식 세계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변형되면 그게 암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 책,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다 읽었다. 그 쓸데없는 책들 말해 다 버렸고 이 책을 읽었는데 수십 분 읽은 책도 있지만은 한번 보고 그냥 덮어두는 책도 있어요. 이런 책은 이거 이 책 있죠. 이 책 이거는 앞에 조금만 읽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고 여기 또 보면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해놨죠.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야기를 보면 서두에 보면은 직업 변화를 많이 했어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결국 안 돼서 또 직장 생활에 들어왔는데 직장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많이 옮기고 하다가 결국 자기 신에게 맞는 직업을 그 직장을 찾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나와서 뭘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아니에요.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책도 쓰는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아는 사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사주 뭐에 대원만 찾고 있어요. 어디 가도. 자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은 이때 결정됩니다. 어릴 때 이때 적성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좋은 이름, 무의식이 좋아하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저번 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요 보면은 여기 있죠. 무의식에 대한 검색해 보면 책 많습니다. 야 책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책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죠? 이런 건데 뭐 외국 세대까지 여기 있네요. 쭉 있죠. 있잖아요. 이 좀 무의식이 된 책이고, 무의식이 잠재의식이거든요. 여기 보면 잠재의식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전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오자 위한 도움을 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어릴 때 제대로 된 적성만 사주로서 사주 분석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적성 찾고 공부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이런 책 소용없어요. 잘 살아가는데 뭐 이런 책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똑같은 책은 안 씁니다. 내가 쓴 책들은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책들만 썼고, 단 한 번의 상담으로서 더 이상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 상담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신년 운세 같은 거 보면 되고, 뭐 결혼하려고 하면 궁합 같은 거 보면 되고, 사업을 시작하면 하려면 사업도 그렇다. 처음에 상담할 때 사업에 대한 이야기 다 해주니까 그걸 끝나고 단 한 번의 상담, 그 장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장명으로서 그 이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이름 지지도 안 하고 성격 자체가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건 그 문제고, 단 한 번의 상담, 단 한 번의 장명으로서 그 사람 운명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어린 애들은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간에 안 풀리는 사람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힘들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이름 때문에 고전하면서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자 획수가 잘못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 믿고 한자 획수 맞춰달라고 이름 바꾸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짓은 안 하고, 한자 획수와 관계없이 이름 때문에 그렇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이름, 그래서 무의식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 안 믿어요. 개명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사대이고, 안 하면 말고 그렇지 뭐 거기 뭐 매달리고 이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 인연이 그거 끝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상담 안 합니다. 상담해주고 언젠가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주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저 마시고 하여튼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남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